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네, 첫눈 오는 12월의 첫째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12월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은 씨. 네. 어젯밤에 제가 드디어 그 장안의 화제인 영화 성간 여행. 성간 여행. 예, 인터스텔라를 봤는데요. 그 영화 보러 이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이번 겨울 별로 안 춥네 네. 이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벌벌 떨면서 제가 껴입고 나온 거 보니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나 간사해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만이 여반장으로 뒤집어지는 게 역시 사람이구나 싶은데요. 자, 이제 31일 후면 새해입니다. 한 살 더 먹는데 진짜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 나무님 내년에 몇 살? 저는 42살이고요. 와. 김선님 몇 살 되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물어보지 마. 난 잊어버릴래. 네. 아니 근데 왜 진짜 35살 이후로 저 35살은 넘었어요. 네. 35살 이후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이게 성간 여행, 중력이 블랙홀이 가까워 있으니까. 그런가? 지구에 비해서 시간이 이쪽이 더 빨리 가는 거죠. 한 그러니까. 시간이 막 지구에서 그렇죠. 7년이고. 맞아. 어떻게 느낌 와. 특히 국민 TV에서의 1년은 7년에 가깝습니다. 팍팍 늙어. 팍팍 늙어. 네. 사실 그 새해나 뭐 연말 이런 시간의 구분이 인간이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편하자고. 그래서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2014년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힘든 일 많았지만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들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들을 꼭꼭 짚어서 전해드리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나무님, 오늘 핫이슈 뭘 골라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자동 폐기, 박원순 시장님 왜 이러나? 자,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서울시 자체로 인권헌장을 제정하기로 했잖아요. 요즘 아주 기본적인 것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라든가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퇴보하는 시대인데 서울시의 이런 행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성소수자분들의 어떤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좀 잡음이 좀 있었죠.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 서울 시민들과 네. 인권 활동가들 이렇게 180명을 결합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인권 헌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인권 헌장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많은 토론, 공청회, 자료 수집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활동가분들이나 법률가들 역시 이거 검토해보고 참 보편타당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재정시민위에서 채택을 했는데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채택을 했는데 왜 무산돼요? 바로 일부 성소수자 혐오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인권 헌정이 만들어진 동안 위원회는 서울시 여러 곳을 돌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도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소수자 그 혐오단체들이 공청회장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참석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요. 멱살을 잡아요? 네. 그러면서 뭐 혐오 발언도 내뱉고 막 했었는데 참 이게 혐오 발언은 제가 차마 전달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진짜 사람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5번이나 토론을 열었는데 그쪽과는 아예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인권 헌정이 채택은 되었는데 갑자기 11월 28일에 서울시가 위원회 표결로 인권 헌정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권 헌정을 선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만장일치? 네. 아이고 아쉽네요. 아니 좀 듣자 하니까 서울시 인권 헌장 그 제정에 참여했던 그 뭐 인권 활동가분들께서는
성소수자 혐오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측과는 아예 그 이성적인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했던 말 들어보면 대화가 안 되긴 합니다. 네. 아니 그동안 그분들 이제 반대 측에서는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폭력까지 사용했고요. 네. 회의가 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다른 위원들을 이제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서 그러면 이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네.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건을 무산시키려고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게 다 이제 됐는데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분들이 토의를 하고 뭐 찬반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됐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만장일치여야만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헌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참 서울시의 처사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네.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수자 혐오 단체들이 반대하는 서울시 인권 헌재 그 항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제가 써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인권 헌장의 항목입니다.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양심,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당연한 말들만 줄줄이 써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반대하신 분들은 그 정체성, 성별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또 제 타임라인에도 인권활동가 분들이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불만을 터뜨리고 계신데 만장일치란 표현이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님도 만장일치로 당선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네. 본인 그거 아니면서. 그래, 뭐, 다 원만하게 하려면 그럼 만장일치. 네. 만장일치 좋아하는 건 사실 저기 북쪽에서는. 그렇죠. 100% 네. 참석 100%. 김정은은 다 100%로 그치. 만장일치 되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앞으로 점점 더 네.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권 헌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모두 뭉개고 만장일치해야만 한다. 네. 이거는 조금 제가 알고 기대했던 박원순 시장님의 모습과는 이분 용 꿈꾸나 봐. 용꿈? 드래곤? 대통령 꿈꾸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네. 아, 진짜? 꾸는 건 좋은데, 자, 하여튼 본인이 하셨던 말씀 좀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참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애랑 같이 뉴스 보기가 참 민망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높으신 분들, 좀 학식과 지위가 있으신 분들, 돈도 있으신 분들의 트렌드가 이 어디 가서 성희롱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런 우스갯소리가 찌질한 트렌드나요. 나올 정도예요. 근데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정말 많아요 사건들이. 아무튼 최근에는 이 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 네. 수리과학부의 강모 교수님이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네요. 이 강 교수는요, 그 서울대 수리과학부 정교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유명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권위와 실력이 있는 교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를 주관하면서 인턴으로 일하던 타교 여학생을 불러내서 단둘이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한강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 그 서울대 교수쯤 되면은 사회적 명망과 존경,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학생 입장에서 자기가 이게 타교에서 배우러 온 거잖아요. 네. 이분의 명성을 듣고. 그런데 그런 교수님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울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대책위원회를 꾸리자마자 약 20여 건의 네.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20여 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이 강 교수에게 당한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대책위원회에 신고를 해왔는데요. 이 신고 내용이 하나같이 이 패턴이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연락을 해서 단둘이 자리를 만들어 술을 먹고 네. 그 몸을 터치하거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우리 마누라보다 네가 훨씬 이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계속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만나자고 하고 신체 접촉을 하다가 교수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강하게 거부를 하거나 좀 싫은 티를 내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학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학점이나 뭐 대학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여학생은 교수의 이런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이 번호를 바꾸면 다른 학생에게 수소문해서 알아내 연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 피해자들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 피해자 모임의 이름이 피해자 X예요. 아. 네, 왜냐면 X는 수학에서 그 가변이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모임 X. 어떡해. 수학 까답다. 네. 대단해요. 아무튼 사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내 교수님한테 당했어. 너무 힘들어 네.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은 사실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더러운지 게다가 또 직장도 아니고 학교는 서울대학교는 네. 여기서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학생 입장에서. 완전 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쵸. 운명을. 교수가 이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뭐 학점이라든지 뭐 대학원 진학 뭐 네. 유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다 네. 추천서 써주고 그러잖아요. 이 철저한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거나 싫은 티를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찍히면은 이거 자기 학문 생명 끝나니까. 네. 아무튼 강 교수는 자신에 대한 이런 비난이 확산되고 학교에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자 곧장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하고 알고 보니까 또 이제 사표까지 꼼꼼하게 내시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웃긴 건 이 서울대가 강 교수 사표를 제깍 바로 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은 파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딴 데 가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네. 결국 서울대 교수 타이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커리어에는 어떤 무슨 약간 쪽팔린 거? 그러니까 창피한 건 있지만 어떤 서류상으로 뭔가 이렇게 네. 흔한 말로 기스는 안 난 거야. 예. 아니 근데 사표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 그리고 네. 마땅하게 받을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서울대 왜 이러나요? 하여튼 뭐 서울대도 그렇고 이 가해자 당사자도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거 정말 같은 남자 봐도 찌질 그 자체입니다. 빨리 와서 원선 폭격이라도 하세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머리 박아? 머리 박으세요. 아니 근데 나무님 그런데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또 대단히 유명한 학자 가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 집안이 대대로 굉장히 유명한 한학자 가문이고 네. 이분의 이제 형제분들도 다 유명한 학자신데 이게 참 이분 부모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 가정교육에 대한 책까지 집필하셔서 그 책이 한때 이제 가정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읽혀지는 그런 참고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네. 김서님이 그 말씀 해주시길래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주부분들이 많이 보는 잡지 있잖아요. 뭐 주부생활이라든가 뭐 여성조선 이런 잡지에 이분 부모님들의 인터뷰라든가 우리 집안의 가풍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 기사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애를 잘 키웠어.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서울대로 보냈어. 그러면서 교수로 만들었어. 이러면서 말이죠. 네, 참 이게 몰라요. 사람은 몰라. 참 사람은 다양한 면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훌륭하게 자라도 네. 참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좀 남자들은 리비도가 폭발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발산을 좀 해야. 그때 이제 지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혼나기도 하고. 그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보다. 저는 그때 너무 놀았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자방이 뭔지 아시죠, 나무님? 사자방. 사자방이요? 사자가 있는 곳이 바로 사자방 아닙니까? 사자다. 사자. 난 사자다. 우리 원래 이거 대본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있는 방이라고 그러니까 나 미치겠어. 사자방이죠. 네. 아무튼 근데 무슨 무협지 캐릭터 이름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자방. 그치, 관훈장 뭐 이런 사자방 뭐 난 사자방의 당주 김남훈이요. 나의 운기초식을 맛본다면 당신은 이미 세 발짝 삼보 나가자마자 온몸에 기가 빨려날 것인즉 사자방. 진짜 요즘 그 아시죠? 뭔지 요즘 네. 그 야당에서 미는 MB 정부 비리 3종 세트,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사자방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요즘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야당이 드디어 이 사자방으로 이제 야성을 찾아서 MB 정부 비리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사자방으로 야성 찾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울린다. 게다가 국민들의 호응도 꽤 있다고 합니다. 사자방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한 70% 정도라고 하는데 와우. 워낙에 많은 세금이 들어갔는데다가 비리 의혹이 커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쪽으로 오랜만에 국민들이 야당을 밀어주고 있죠. 참 오랜만이네요. 그 야당을 오랜만이죠. 이렇게 밀어주는 국민들이라니. 아무튼 근데 이제 당연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양반이 전 대통령이야.
아, 짜증나.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MB라고 합시다. 그래 MB. 힘들다 대통령이라고 해주기가. 새누리당 그 친이계 측에서는요 또 강하게 이제 사자방에 시옷도 꺼내는 거라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해외 또 나가려고 했는데 친이계 의원들이 모여서 국정조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래야지라고 한다고 했다고 하죠.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 MB 정부의 왕의 남자로 불렸던 네. 정두원 의원 아시죠? 네. 이분이 말이죠. 사자방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요. 사자방 국정조사 그 이상도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분이 이명박 서울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2007년 대선에선 캠프 핵심 참모로 이명박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MB 그 친이계 의원 1호죠. 그렇죠. 친이 넘버 원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친이. 오리지널 친이 넘버 그렇죠. 원. 이분이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제 캠프에서는 조직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네. 이명박 시장이 좀 해결하기 직접 만나기에 좀 이렇게 꺼려지는 인물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뒤처리하는 그런 거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MB의 신임을 얻었는데 막상 황태자였죠. 그치. 아 진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박철원 의원 잘 나갔던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이제 황태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스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제 미션 컴플릿 하긴 했는데 본인이 별로 MB 정권 시절에 득은 못 봤어요. 네, 대통령의 형인 그 상황 그 이상득 의원과 마찰이 많았었죠. SD, 네. SD 의원과 이제 파워 게임 여기서 밀려나면서 들은 얘기로는 이제 청와대 자기 사람들 씹는 문제로다가 의견 차이가 많아서 거의 MB 정권 내내 이제 왕따가 되다시피 했던 정두원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회를 됐었는데요. 아무튼 그 정두원 의원이 사자방 국정조사 피할 이유 없다. 또한 그 이상도 피할 이유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상은 검찰 조사잖아요. 헐.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약간 좀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자방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이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친이 전체에 약간 이제 파열음? 네. 뭔가 이제 있다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데요. 이분은 아마 지금은 친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뭐지? 그냥 정두원계? 탈친이. 탈친이. 아무튼 근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MB 정부 탄생 비화를 담은 본인의 회고록을 내겠다. 두둥. 또 책 낸대. 근데 또 게다가 또 우리 MB 각하께서도 내년 초에 또 자서전 내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거의 뭐 이제 탈고 다 하고 이제 인쇄만 찍으면 된다던데. 얼마 전에 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MB 정권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생길 것이다. 레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네네. 나 진짜 싫다. 내년 초에 정말 그 노스텔지어가 생길지 그치.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과거의 주군과 네. 이제 가신이 이제 책으로 한 판 붙는 거군요. 내년에는. 아무튼 어떤 내용이 될지 엄청 궁금합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 이거 읽어야 돼? 읽어야겠죠. 괴롭다. 국민 TV가 좀 사주세요. 차마 우리 돈은 못 사겠습니다. 그래. 국민 TV가 사주면 우리가 읽어보고 그걸 방송하는 방송 거잖아. 특집 한번 그치. 하겠습니다. 네. 신천, 홍대, 가로수길, 서울의 유명한 동네들이죠. 그리고 경리단길, 서촌. 이 정도 들으셨으면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어떤 평범한 동네가 있다고 쳐보죠. 그냥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갑자기 예쁜 카페, 음식점, 그리고 좀 색다른 문화 공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갈 곳 없는 서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금방 명소가 되죠. 처음에는 이제 힙스터 몇몇들이 보는 잡지에 새로 뜨는 핫한 서울의 골목 이쯤으로 소개가 되다가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문화면 한 면을 탁 털어서 서촌에 무슨 골목길 탐험 맛집 이렇게 나가요. 10선. 그치 맛집 10선. 이게 기획자들은 그거를 숫자로 좋아해요. 숫자를 표시하는 거를. 아무튼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TV 방송을 타게 됩니다. 와 이곳은 이러면서 여기 연예인도 온대. 근데 이제 TV 방송에 나올 때쯤에는 이미 세탁소나 슈퍼 같은 곳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대기업 브랜드의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임대료가 당연히 오르겠죠. 처음에 그 동네를 예쁘고 개성 있는 곳으로 만들었던 카페나 음식점, 갤러리들은 올라버린 임대료를 못 버티고 그 거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언론에서 백화 현상이라고도 하는 이런 도시의 변화. 사실 사람이 모이는 거리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돈이 돈을 먹는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방을 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변화를 보는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정말 대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서울에 뜨는 거리들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 그리고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다시 또 그 거리가 확 죽어요. 그런 문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 상가 세입자, 자영업자들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죠. 전국 상가 세입자 협회 김남균 학술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함도 비슷하네. 김남훈. 저 실례지만 어디 김씨세요? 전 김해 김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다르군요, 저랑. 보통 강릉 김씨. 강릉 김씨가 네. 많이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아무튼 학수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첫눈 오는 날. 예. 음. 오늘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네. 눈이 가로로 오던데요. 엄청나게 추웠어요. 아유, 눈이 막 가로로 와서 오시느라 아. 힘드셨고요. 네. 또 이런 날 길 가다가 이쁜 카페에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바로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의 또 그 정서일 텐데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뭐랄까 황폐해지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런 골목들이 다. 네네네. 그래서 좀 일단- 안타까워서 좀 모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그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국 상가 세입자 협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 상가 세입자 협회는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로 지금 약 한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임대차 문제서부터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고쳐야 되는 법이 있으면 고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함께 투쟁해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협회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게 귀에 쏙 들어와요.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맞아요. 모임이다. 네네네. 참 그게 제일 뭐 돈을 뭐 이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뭐 뭘 엄청 대박을 내서 네네.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거보다 마음 편하게 우리 식구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네네. 살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네, 실정을 그렇습니다. 이제 네. 반영하는 단체라서 네네네. 네,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뭐 포스팅을 통해서 뜨는 동네들이 대기업 매장들에게 잠식당하고 원래 있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내용들은 접하긴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요즘 신촌 같은 경우도 각종 문화재 행사라든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신촌이 예전엔 젊음의 거리였잖아요. 그치. 네. 여기 독수리 다방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오래됐죠. 오래됐죠. 맞아. 예. 그러다가 지금 신촌의 젊은이들이 유동인구가 확 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주말에 아예 차량을 통제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뭐랄까 쓸 수 있는 모든 쌀 다 강구하고 있는데도 한 번 죽은 상권을 살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길을 쓰고 그 거리를 다시 살리려는 차원에서 문화 행사도 하고 뭐 지자체 네.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참 한 번 이렇게 죽은 동네는 잘 이게 붐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신촌도 되게 핫한 동네였고 맞아요. 이태원도 굉장히 이제 명소였었는데 네. 이태원도 약간 슬럼화 그런 느낌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 그렇게 동네가 한번 떴다가 확 가는 과정들을 네. 한번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네. 다르냐면은, 그거는 IMF라는 거를 우리가 맞이를 했었고, 그 전과 그 후가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노동시장이 지금보다는 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영업자가 한 42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630만 명에서 68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환경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신촌 같은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이 잘 되는 지역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합성이 벌어지고 그 상태에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 임대료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대기업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대기업이 한번 들어오면은 임대료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내몰리는 그런 효과를 갖게 돼요. 약간 뭐 이제 그레샴의 뭐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문화라든지 좀 즐길 수 있던 문화들은 한꺼번에 쑥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옷가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유명한 거리에 마케팅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영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다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료 인상이란 부분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증금 같은 경우 원래 법적으로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금이 그렇고요. 권리금이죠. 네, 네. 권리금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 권리금 부분을 대기업들은 그 계약서상 그 부분을 쓸 수 없으니까 임대료 인상으로 퉁을 쳐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권리금 뭐 2천만 원에 네. 월세 30이다 이러면은 그 다음번에 들어올 타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주랑 퉁을 쳐가지고 그럼 우리가 월세를 올려줄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동반 월세 인상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뭐요? 합정동 저쪽에 있는 박씨 영감네 빌딩은 월세가 하나당 뭐 500씩 받는다는데 왜 우리는 350이야? 맞아요, 올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연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엉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앞집에 같이 아이도 초등학교도 보내고, 뭐 중학교도 보냈던 그런 이웃이 있는데, 우리 집은 원래 이제 1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1층 상가를. 네. 근데 철수 내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600만 원이 됐으면, 와우. 그 6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이 월세에 녹아지는 거예요. 권리금이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회계 처리 안 되죠, 대기업은. 대기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집가를 올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네. 집주인은 한 일이 거의 없죠. 음. 또 위치 선점은 했겠지만 사실은 노력은 상인들이 해가지고 그 동네를 띄워놓은 거죠. 그 동네 장사 잘 되게 하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땅값도 올라가게 했는데 돈을 더 많이 갖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상하는 죄를 둬서 좀 공정하게 경쟁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철수네가 600만 원 받는데 영희네가 네. 100만 원 받고 있으면 나는 너무 못 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약올르지 그러면은 영희네도 이전에 관계가 좋았던 나빴던 이전에 있었던 세입자를 내쫓고 그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아무 일도 없으면은 참 좋겠지만은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20만에서 680만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일찍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거나 퇴직을 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부어서 그리고 아파트도 담보 잡아가지고 현금을 막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권리금도 넣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다 탈탈 털리고 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사람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내몰리게 되는 와. 그런 과정까지 아주 슬픈 이야기가 이 사이에는 있는 겁니다. 네. 아우, 진짜. 그렇게 그 동네에 있던 카페가 빠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마케팅이 목표다 보니까 또한 그 직영점을 하잖아요. 네. 직영점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돈이 안 돌아요. 동네 카페 사장 만약에 김나문이가 거기서 카페 동네를 한다. 합정동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서 쓸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소주도 사 먹고 여기서 뭐 근처에 있는 가게 가서 뭐도 사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긴 직영점이니까 본사에서 파견한 점장이 있는 거죠. 점장은 장사가 되거나 말거나 뭐 한 달에 150, 180을 받고 그치. 점장 밑에 뭐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들. 5명이 뭐 한 달에 4, 50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돈이 그러면 이 동네 사람한테 돈을 벌어서 이익은 전부 다 본사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돈이 안 돌게 되는 그러니까 흡혈처럼 빨아들이는 효과가 일어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은 저도 예전에 동네 빵집 한번 하다가 살짝 하다 이제 엎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안 해본 게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예. 우리 학술국장님, 네. 김남규 학술국장님이랑 저랑 아마 할 이야기가 진짜 많을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그 골목에서 경기를 갖다가 돌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지금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택배로 배달받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재료는 그 동네에서 사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맞아. 이게 라떼 만들다 우유 없으면 네. 옆에 슈퍼가 네, 사오잖아요. 그렇죠. 옆에 슈퍼에서 사오고 뭐 야채도 옆에서 사오고
뭐 멀어봐야 뭐 그 이 동네에서 뭐 단옥마트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사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중간에서 이제 뿌려주는 기 때문에 네. 그 동네에 경기가 도는 거에 대한 큰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대학교 때 카페 한 적 있다. 진짜요? 우리 다 셋 다 카페 운영 경험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래요. 이렇게 팥빙수 만들다가 우유 없으면은 옆에 가서 사오고 네. 뭐 팥빙수 떡도 사러 뭐 운전해서 가고 그런 적 있어요. 맞아요. 그때 PC통신 하이텔에 그 카페 그 천사 점장 뭐 이렇게 돌던 게 바로 김선님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팥빙수에 떡 이따만큼만 해주고 막.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아니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제 약간 서울의 명소 거리가 있어요. 가로수길이라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자주 가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꽃집하고 카페하고 같이 하고 정말 좋은 곳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 나름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노닥거리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이었는데 몇 년 후에 가니까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카페가 무슨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됐다가 거기서 이제 그 건물주께서 이제 손을 터시고 건물을 5층짜리를 올렸는데 이제 외국계 그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이제 저렴한 옷 많이 이제 박리담회로 파는 그런 브랜드가 아예 그 건물 1층부터 5층 통째로 다 어마어마한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딘지 딱 알겠죠. 네, 어딘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을 1층부터 5층까지를 통째로 다 진짜 엄청난 가격에 임대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근처에 나머지 조그만 카페, 마카롱집, 뭐 초콜릿 만드는 집들이 전부 다 쫓겨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길이 지금 가로수길 가보면 그 대기업들의 그 플래그십 매장이라고 하죠. 그 본사에서 바로 직영으로 해서 홍보 목적으로 굉장히 그 유동인구, 그 가로수길의 하루 유동인구가 5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20대들, 구매력 있는 20대들이.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매장을 내는 게 어떤 사세를 넓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완전히 거리가 배려버렸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 최근에는 이제 서촌 강북에는 서촌 그리고 경리단길이 이런 좀 변화를 겪고 있어서 그쪽에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은 우리 경리단길 이제 더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동네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그 관점을 살짝만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요. 경리단과 서촌에 그러니까는 그 뭐 마을 살리기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문화재단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줄 아는 기획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획자들은 홍대에서 그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홍대가 너무 그 방세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무실비도 너무 높아지고 그다음에 가게를 하려고 해도 이제 뭐 웬만해서는 안 되니까 경리단이라든지 서촌 이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그러니까는 지원금은 받을 줄 아니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작은 축제를 연다든지 좀 의미 있는 축제들을 열기 시작을 했죠. 제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왠지 몇 분이 떠올라요. 지금 서촌 경리단 계신 분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축제를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서 축제를 열고요. 그 축제를 열면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쪽에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즈넉한 길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SNS로 전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과거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빨라져요. 확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도 가끔 합니다. 이제 다른 자리에 가서 재단에서 그런 공공성 있는 돈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그 공공성 있는 돈을 갖다 사용을 해서 좋은 일에 썼지만 부작용이 큰데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임대료가 금방 올라가는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없죠, 사실상. 동네를 띄워놓으면은 임대료만 올라가는데. 그런 행사를 잘 하게끔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돈인데 이게 결국은 독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이 우리가 그렇게 제도가 안 좋으니까요. 서촌 경리단이 떴죠. 떠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작은 카페를 하거나 문화 공간을 하던 사람들은 곧 이제 갈 데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가 그곳은 뜨니까. 예. 아마도 그곳은 가로수길처럼 어머나. 혹은 신사동처럼 네.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잠식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대기업은 거기를 사지는 않습니다. 사지는 않는다. 네,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월세를 처리를 해야 네. 그게 그 세금에서 많이 감면이 되니까 그렇죠. 비용 처리 되니까. 비용 처리가 되니까 대신에 높은 월세.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년만 보호하거든요. 그것도 그 세입자를 그 환산보증금 4억 원까지 5년만 보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화해조서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집주인하고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할 테니까 네. 월세는 여기까지 대신에 엄청 이만큼 많이? 주겠다. 엄청 많이 주겠다. 대신에 7년을 보장해라.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골목을 다 휘저어 놓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낙후된 골목에 있었던 집주인들은 완전히 로또를 맞은 그렇네. 거죠. 예, 몇 년 만에. 정말. 그러니까 서촌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쓰러져가는 네네. 정말 이렇게 막 철대문 끽끽 열고 들어가는 네. 그런 집들이 조용했던 동네였죠. 그렇죠. 막 멍멍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그랬던 집들이 지금 다 카페 되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 고치기도 힘들고 노후한 주택 끼고 네. 사셨던 어르신들인데 갑자기 막 뭐 월세 뭐 500 준다 1000 준다 이러시면은 대기업은요, 되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법무팀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이제 월세로 인수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 다 해결해주면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언제까지 대기업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효과를 보는 상태에서 그냥 빠지는 거고. 그럼요.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대기업이 이제, 빠질 정도면 그 동네는 이제 아작이 난 거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신촌 같이 이제 확 상권도 죽고 신촌은 뭐 그만 난 거고 압구정역 생각해보세요. 아, 예, 이게 로데오. 이게 압구정역 로데오 거리 가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난리 났죠. 없어요. 예. 거기 지금 밤에 가면은 무서워요. 그래 맞아요. 완전 인적이 없어, 인적이. 그래 맞아 무슨 외국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신문지 휘날리는 그런 맞아요, 골목 맞아요. 같아요. 좀비 나올 것 같아요. 맞아 무서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일정한 어떻게 되냐면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은 예술가들은 주로 하는 일이 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맞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랑할까? 돈 버는 건 그 다음. 예,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네. 재밌게 노니까. 그 다음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대신에 3, 40대 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에 좀 비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뭐 그 좀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제 들어오고 또 더 유명한 거리가 돼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연령층이 낮아집니다. 예, 구매력이 좋아도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로 낮아지죠. 네. 3, 40대에서 20, 30대에서 10대로 나가. 10대로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은 박리담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소상인들은 박리담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개성은 다 잃어요. 왜냐하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파는 쪽으로 네. 바뀌어요. 대신에 뒤로 까집니다. 해가지고 월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어도 80만 원뿐이 못 남기는 그런 경우도 네. 있다고 해요. 김선 김남래 시사남녀 3부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제가 직접 생산한 2014년 햅쌀 친환경 철원 오대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kg은 3만원, 20kg은 6만원이고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주문 전화는 010-9523-5400, 010-9523-5400. 약속드립니다.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백마고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게으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서서 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서서 9412 국민 대리운전.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님, 나무님, 그럴 나이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눈도 내리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요. 버스 타고 서울 가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나네요. 사실 저한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아는 고민이기도 하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듣고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제 직업은 격투기 선수입니다. 격투기를 너무 좋아해서 원래 130kg 나가던 슈퍼 뚱땡이였는데 50kg이나 뺐죠. 열심히 운동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성적도 꽤 괜찮았습니다. 대회 주관사에서도 절 좋게 보셨는지 얼마 전 대회 메인 이벤트, 그러니까 포스터 정중앙에 떡하니 제 잘생긴 얼굴이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저를 낙점시켜 주었죠. 상대 선수는요, 일본 선수인데 UFC도 진출했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온몸이 떨릴 것 같은, 진짜 다 흔들리고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지만 정작 입장로를 통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상대요, 진짜 셌습니다. 정말 강했어요. 타격이면 타격, 레슬링이면 레슬링, 체력이면 체력. 정말 와, 이러니까 UFC에서 경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라운드는 제가 좀 밀리다가 2라운드 때는 저도 기운 내면서 들어갔죠. 펀치 넣고 테이크다운. 아, 그런데요, 세상에나 로우블로우가 일어났습니다. 네, 거기를 얻어맞은 거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좀 쉬다가 다시 경기를 했는데 진짜 정말 또 로우블로우. 이번에는 전 대자로 뻗었고요. 의사까지 출동을 해서 상태를 검진했지만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무효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애 첫 메인 이벤트였는데 말이죠.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무효 경기라니 정말, 그것도 로우블로우라니, 이거 정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고요. 다시는 이런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선님, 나무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이. 자, 이렇게 해서 이두리 선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두리예요. 왜 이렇게 대놓고 너무 그러니까 이 이제 사연의 주인공, 네, 그렇습니다. 격투기 선수, 젊은 이두리. 격투기 선수가 이두리 선수.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죠? 그럼요. 이두리 선수. 얼마 전에 로드 FC 대회 메인 이벤트에 나갔다가 상대 선수 후쿠다 리키 선수가 이제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로우블로우라고 해서 국부를 걷어차였어요. 국부? 국부. 특정 부위. 낭심. 어떡해. 네. 너무 아프겠다. 너무 아프죠. 근데 2번 연속인데 네. 그 고의성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인사이드 레그킥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걷어 차다 보면은 거리가 안 맞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찰라 그랬던 거야? 원래 이제 허벅지 안쪽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못 후쿠다 리키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무라이라 네. 그렇게 비겁하게 경기는 안 해요. 네. 또 도의가 있는 분이라. 그럼요. 또
그 정도 레벨 아니 뭐 대부분의 그 파이터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이두리 선수 우리 오신다고 해서 네.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경기 사진이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네네. 너무 맞아요. 제 여자라서 뭐 그 고통을 제가 좀 짐작을 설명을 못하겠지. 드릴게요. 고통을. 자, 김선님이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목이 말라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물을 마시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자, 이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싱크대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문을 딱 닫는데 앞불싸 새끼 발가락이 살짝 문틈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문을 꽝 닫아버린 거예요. 오메. 그러면서 아프다. 그 문틈에 겨울에 얼어있는 반쯤 얼어있는 새끼 발가락에 문틈에 문지방이 꽝 찍힌 거죠. 이 고통의 100만 배. 곱하기 100이야. 그리고 전신 확대.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전신으로. 전신으로 가면서 식은땀이 나고요. 나중에는 이 토기도 올라와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얼마나 심지어는요,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고환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해요. 네? 너무 많이 세게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점프를 해야 돼. 빼려고? 빼려고. 이렇게? 어떡해. 나 지금 점프했어. 의자에 앉아서. 아무튼, 182cm, 93kg, 25살. 이 젊은 거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강한 타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우리 이두리 선수 프로필 잠시 이제 알아보자면은, 이 둘이가 이제 본명이라면서요? 그렇죠. 이름 너무 본명입니다. 네. 귀엽다. 아무튼 1989년 9월 17일생이고요. 25살. 네. 광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182cm, 93kg. 조선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지금 이제 소속은 대구 MMA 팀 소속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또 우리 그렇죠. 원래 그 광주 사람인데 대구 MMA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쪽 분들이랑 먼저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거의 원격지에서 혼자 훈련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지역 화합의 상징이네요. 지역 화합. 이제 움직이는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아무튼 저희가 왜 이렇게 이두리 선수 얘기를 우리 둘이서 하고 있는지 대충 이쯤 이두리 되면은. 선수의 얘기를 왜 둘이서 하고 있냐면 둘이가 안 왔기 때문에 둘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두리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지금 오고 있대요. 네. 지금 이제 누군가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실려서 열심히 오고 계신데 우리 방송 시간 관계상 먼저 이렇게 이두리 선수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두리 선수가 그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오늘 폭설이 내렸잖아요. 맞다. 그러면서 이제 연착이 일어나면서 좀 늦게 도착을 했고요. 그렇지. 이제 버스 출발이 늦어져. 네. 길이 막혀. 눈이 와. 그러면 이제 도착 시간 늦어져. 이제 만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또 이제 길이 그렇죠. 좋지 않아요.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오토바이를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고.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버스 오토바이 뒷자리에 매달려서 날아오는 중입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이제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그치. 그 앞좌석에 몽골 왕자 같은 운전자가 있고요. 맞아. 몽고 왕자. 아니 보시면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몽고다. 저 몽고 왕자 아니야? 딱 그런 분이 운전을 하고 있고 뒷자리에 이제 182에 93kg의 거구 청년이 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이 이제 이두리 선수다. 그게 오토바이 둘이 타고 있으면 바로 그게 이두리입니다. 예. 거구의 남자 둘이 타고 있다. 그럼 오토바이 목격하시면은 이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 김남훈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김남훈한테 혼나. 네, 너 이 자식 진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아니 만드는. 길이 막힐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런 정말 유명한 그런 무슨 이제 진행자분들도 아침 방송 지각하시고 인간적인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 피해를 입는다는 거. 그렇지. 아무튼 근데 오늘 길 막혀서 이두리 선수의 등장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격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격투기처럼 폭력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나 솔직히 좀 이해 안 됐어. 그렇죠. 왜 아니 힘들잖아. 그리고 저는 추성훈 씨가 그 아빠 어디가 말고 그 슈퍼맨 그 프로에서 이제 아내분이 그 남편의 이제 맞아서 퉁퉁 부은 얼굴 보고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파이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내가 와이프랑 못하게 할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왜 하는 거야? 그건 왜? 일단은 그걸 하는 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이. 아 진짜? 네. 요즘 미생 인기잖아요. 네. 미생에서 장그래가 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씬이 한번 나왔었죠. 네네. 네. 그 장면을 보고 어느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저렇게 일을 하니까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 장그래가 그럼 저기서 일을 하지 왜 회사를 다녀? 왜 원 인터내셔널 왜 다니냐? 그러니까 왜 원 인터내셔널 왜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관점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파이터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고요. 또 하나
이 시합이라는 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때리긴 하잖아요. 때리긴 하는데 저작거리 시장 접배들이 싸우는 것처럼 상대방을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합이 펼쳐지는 거고요. 당연히 룰이 있고 라운드가 있고 체급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상태에서 당신이 노력을 더 했는지 내가 더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시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공정하면서도 그 숭고한 과정이죠. 개인의 노력의 어떤 절대치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챔피언들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챔피언들은. 어떤 의무요? 그 의무가 뭐냐면 자기한테 졌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챔피언은 더 넓은 바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만 자기한테 졌던 도전자들이 아 내가 이렇게 못나서 진 게 아니라 챔피언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챔피언이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진 거구나 라고 위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김남은 챔피언한테 10년 전에 졌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네. 진짜 좀 잘하니까 네. 내가 질만했어.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그 이제 위안의 삶을 살아야 근거를 된다.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챔피언의 의무죠. 굉장히 챔피언이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제가 이기기만 왜냐면은 하면 끝나는 게 아니네. 제가 챔피언을 한 달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일본 DDT 프로레슬링 14대 챔피언. 전 챔피언. 전 챔피언. 네, 김남은 씨. 아무튼. 그게 그 모범이 되는 챔피언으로 네. 살고 계신. 네, 이두리 선수. 이두리 글라디에이터 FC 챔피언이고, 근데 원래 이 이야기를 이두리 보고 하라고 내가 적어줬는데 카톡으로 얘가 안 와서 제가 했습니다. 미치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두리 선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가상의 이두리로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럴까요? 네. 재밌겠다. 또 신개념 방송. 신개념 방송. 자, 잠깐만요. 먼저 이두리를 제 빙의. 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그치, 이두리 영혼 빙의. 김남은의 몸으로 이두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꽃미남 파이터 이두리입니다. 네. 아니, 저 어저께 인터스텔라 보면서 허니 버터칩 먹었어요. 진짜? 네, 부자다. 광주에서 잘 나가는 남자입니다. 대박. 광주짱 역시. 네, 광주짱 이두리입니다. 이두리 선수 안녕하세요. 진짜 짱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 꽃미남 파이터는 네. 김남훈 씨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꽃미남 남은 파이터는.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쵸.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된 사실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외모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그런가요?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이두리 치면. 네. 진짜 뽀샤시하시긴 해요. 그리고 이제 파이터신데 네. 그러니까 되게 저는 험상궂을 것이다 막연히. 근데 이제 체격도 크시고 하신데 뭔가 이렇게 눈에 순박함이 묻어있는 광주 청년다운 약간은 그 무리한 운동 때문에 이제 약간의 탈모가 있긴 하지만 이게 탈모였어요? 그냥 예. 멋있는 볼도 아니고? 탈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꽃미남 맞고요. 제가 그 광주 시내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치. 5m에서는 못 걷어요. 왜 아가씨들이 마치 막 홍대 잡아? 합정동에 나타나는 허지웅 같은 느낌. 나 왠지 어느 부분에서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미치겠다. 그 상수역에서 홍대 입구역으로 금요일 밤에 허지웅 씨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수준의 인기가 바로 제가 광주에서 있습니다. 뭔가 동의가 안 되는데 느낌은 오네요. 네. 그치. 이제 상수역에 허지웅 씨가 이제 가죽 잠바 입고 네. 싹 걸어오는. 네, 안에 면티만 입고. 추운데.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어. 그거 절대 잠그지 않아요. 그치. 열어놔야 돼요. 어떡해. 힙스터의 정수. 미치겠어. 아무튼 이두리 선수, 네. 훅구달 이끼 선수하고 이제 경기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아프신 건 다 나으신. 그게 몸은 다 나았어요. 네. 몸은 다 나았는데 마음이 안 나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로어블러가 난 상태에서 2분 정도 휴식을 취했고 두 번째 로어블러가 난 상태에서는 거의 드러누운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결국 닥터가 올라와서 체크를 했는데 그 체크라는 게 뭘 체크해? 케이지 안에서 제 하의를 벗기고 그러니까 약 몇천 명의 관객이 바라보고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 하의 탈의를 한 거죠. 미치겠다. 물론 수건으로 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황을 다 알잖아, 사람들이. 정황을 다 알죠. 나 웅성웅성거리고. 어머.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초등학교 이후로는 누구 앞에서 바지를 내려본 적이 없는데 공공의 대중 앞에서 몇천 명의 대중 앞에서 더군다나 외신 기자들도 있고 거의 전 세계 아픈데요, 이건? 생중계되는 전 세계인 앞에서 하의가 벗겨진 거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고요. 그런 것보다도 오랫동안 훈련을 했는데 메인 이벤터라는 게 사실 그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이 실패라면은 다음 작품에서 또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치. 이쪽 스포츠 세계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함수가 있잖아요. 이 나이 때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좀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간에 로드 FC라는 큰 대회에서 드디어 메인 이벤터
포스터에 얼굴이 들어가는 그치. 그런 상대가 된 거고요. 잠깐만요. 진짜 이두리한테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이두리? 와, 우리 방송 진짜. 빨리 지하로 내려오세요. 국민카페 지하로 들어오세요. 지하 1층. 네. 스튜디오로 들어와 바로. 네. 와, 나 이렇게 현장감 있는 방송 네, 나무님이랑 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네. 방송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빙의 받은 이두리가 그치. 진짜 이두리부터 전화를 받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네. 하지만은 또 이제 팬들의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넘어갔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죠. 그 경기가 무효 처리됐잖아요. 네. 아유, 어떡해. 네. 무효 무효 처리를 했었고요. 잠깐만 진짜 이두리 좀 데려올게요. 네. 와, 이둘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게스트가 실시간으로 이제 지각 등장하고 있는 김성 김나문의 시사남녀 듣고 계십니다. 이런 방송 처음일 거야, 여러분도. 저도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이두리. 광주짱 이두리 등장. 와, 멋있다. 여기 앉으시죠. 잘생겼다. 자, 지금 광주짱 바로 시작합니다. 지각대장 네. 이두리 선수. 네. 아우,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코가 제가 빨개지셨어. 방금 이두리 선수 빙의를 해가지고 지금 약 15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로드 FC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심정, 앞두고 있었던 그 심정, 또한 로블로 때문에 무효 경기가 됐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제가 빙의를 해서 인터뷰를 했고, 또한 챔피언이 어떤 가짐을 가져야 된다. 제가 아까 저번에 적어드렸던 것도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멋있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깝다. 선수. 유감입니다. 아무튼 이 코가 빨개져가지고 오셨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네. 지하철로는 늦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서울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몽고 왕자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왔는데 네. 그냥 걔도 늦더라고요. 그러게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가 둘 다. 둘 다 무거워서. 네. 오토바이가 한 200km 태우고 오니까. 200km가 뭐예요? 몽고왕자가 한 110 나가고. 그렇지 200km 되겠네. 이렇게 공개 디스를.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두리 선수 네. 진짜 좀 아프신 건 이제 괜찮으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좀 질문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많이 안 해요? 민망하니까. 왜냐면 이제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 만약에 이제 괜찮냐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네. 왜 안 물어봐?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괜찮다고 돼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 갑자기 얘기가 우리 너무... 이두리 선수가 몇 살이죠? 자, 26입니다. 26인데. 거기가 안 괜찮아. 그렇죠. 어떡해. 진짜 그건 답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편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여자애들은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그럼 나는 그 이두리 선수 주변의 여자들 중에서 그게 괜찮냐고 처음으로 물어본 여성이 되는 거야? 아니죠, 이제 물어보기는 물어보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아파할 때는 안 물어보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그때 그럼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네. 아무튼 괜찮으시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축하드릴 제 스스로에게도 본인한테 축하해. 괜찮아서 참 다행이야. 예. 아니 이두리 선수 페이스북 가봤는데 인기 짱이시던데요? 고양이들 키우는 우리 파이터. 이제 겉으로는 험상궂지만 내 고양이는 따뜻하겠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성 팬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 봤는데 여성 팬들의 댓글이 많이 달려요. 뭐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마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팬들이 신청을 해오고 제가 글을 쓰면은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제 글들에. 그럼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이제 남자들의 댓글은 답글을 달지 않고 여자분들의 댓글에는 답글을 친절하게 달아주고 뭐 그 정도로 뭐 막 이두리 선수 페이스북 운영 규칙이 있는 거군요. 아니 운영 규칙이라고 해버리면은 또 안 되니까. 그치 욕 먹지. 그냥 순간순간에 본능이 의한 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그래 원칙은 아니고 본능이다. 네네. 그렇다. 아무튼 참 이제 이두리 선수는 그 주먹이 운다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광주짱 이두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진짜 광주에서 짱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바로 아니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해봤는데 아니다. 이제 막 부정을 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역사가 중요한 게 지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기록이 있나요? 역사에? 아니 이게 사람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친구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보다는 뭐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사투리 너무 귀엽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아우 이거 구수해요. 많이 좀 들려주세요. 게다가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오시느라. 네. 그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콜박스 사거리 같은 데서 막 많이 파이트 콜박스 하시고. 사거리. 저도 알아요, 그 동네. 거기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이두리 선수가 네네. 운영하시는. 딱 맞춰서 딱 거기를 딱 집어주시는. 그 홍보의 바로 길. 사거리에서 바로 보여요. 그냥. 그래요? 카페 예. 이름이 뭐예요? 로이라고. 네. 네, 그냥 저희 카페 이름이 이제 로이라고 이제 2층, 3층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두리 선수 팬분들, 광주에 계신 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참 이 광주짱 이두리 선수 인터넷에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많이 못 물어보신다고 괜찮냐고. 네네. 그러니까 민감한 부위를 2번이나 맞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에 그 장면으로다가 짤방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짤방도 있고 네. 캐릭터도 나오고. 그지. 네, 패러디 재밌어요. 엄청 나던데요. 네. 그런 거 보시면은 심정은 어떠세요? 이제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오히려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면은 이거 이두리 선수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친했던 어떤 이렇게 작가분이나 이런 분한테 제시했던 게 저예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이런 거 그냥 그분이 막 캐릭터를 이렇게 그리시는데 네. 이거 맞은 거 한번 그려보라고 재밌을 것 같다고. 나 맞은 거 한번 그려봐. 예. 그냥 너무 진지하게 그리지 다큐로 그리지 말고 재밌게 그려봐라 하니까 그려주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뭐 맞은 건 벌어진 거고 뭐 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이게 잘못됐으면 이제 당연히 올리지 마라 그랬겠지만 그치. 결과적으로는 뭐 다 잘 됐고 이거 뭐 심각한 거보다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니까 이거를 좀 재밌게 바꾸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겠다. 와, 네. 대인이다. 그렇죠. 대인되죠. 너무 또 본인이 인정하고 아무튼 본인이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스스로 희화화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다. 그렇죠. 이게 원래 자기 갑자기 제가 머리까지 좀 추워져가지고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 자기 거요? 약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약점? 아킬레스건? 아니 아킬레스건 말고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거.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말 그대로 이제 숨기고 싶어하는 게 컴플렉스잖아요. 이제 오히려 그런 거 당당하게 드러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멋지다. 멋지죠, PD님. 고개 끄덕끄덕. 아무튼 근데 그 경기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효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좀 힘들죠. 좀 속은 좀 쓰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결과를 떠나서 무효보다는 차라리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시합 도중에 당연히 이제 시합이 그러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게 맞고 이제 무효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차라리 제가 지더라도 경기를 다 끝내고 제가 차라리 지는 게 더 좋다고 건데. 생각해요. 이기지 않더라도 좀 그래 결과가 나는 게 좋은데 이게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뭐 이제 아까 나무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다가 뭐 이두리 선수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몸은 다 나았고 그렇죠. 다행히도. 몸은 나왔고 캐릭터는 나왔고 그치, 캐릭터 나왔고 짤방도 나왔고 패러디도 많이 된 데다가 또 이제 무효 경기가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제 대처하는 이런 모습 스스로 힘들었던 점을 이렇게 약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또 털어버리는 모습이 또 이두리 선수 좋아하는 많은 팬분들한테 또 특히 또 이두리 선수를 잘 몰랐던 분들한테도 좀 강렬하게 저 친구 진짜 멋진데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그 선수와 무효로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리매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리매치 언제예요? 1월이나 아직 확정 안 돼. 1월이나 2월 중에 아마 그 안에는 시합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 선수랑.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주목 받았으니까 더 많은 주목 받고 시합 잘해서 이제 이거를 승리까지 이끌어 나가야죠. 다시 이제 후쿠다리키 선수하고 리매치 하실 때는 진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호대도 이번에 강철로 바꿨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진짜? 그럼 좀 더 안전한. 그렇죠. 안전하죠. 그 친구 발이 위험하죠, 이제. 아이고, 이런. 발등 깨지겠네, 잘못하면. 아무튼. 오늘 우리 이두리 선수 모시고 남녀 상열 시사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약간 늦으셔가지고 오랜 얘기 못 나눴는데, 나중에 그럼 우리 약속해요. 후쿠다리키 선수하고 할 때, 뭐, 승리해주고, 이겨주시고, 한 번 더 출연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지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두리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눈이 펑펑 내렸던 월요일 숨가쁘게 달려왔죠. 대기업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싸우시는 골목상권 사장님들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비정규직, 또 게다가 중규직이라는 게 또 생긴다네요. 아무튼 그런 문턱까지 넘어야 되는 우리 젊은 취업준비생 생각하면은 참 삶이야말로 정말 아주 가장 잔인한 뭐 정글 격투기 경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두리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본인에게 다가온 어떤 뭐 시련이라면 시련이죠. 그런 것들을 웃으면서 털어버리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도 봤고요. 오늘도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이렇게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예고해드렸죠. 다음 주에도 골목상권 얘기 그리고 문화백화 현상에 대한 얘기 더 나누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